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초대석 윤채연입니다. 어느새 6월 끝자락이네요. 6월은 지방선거 때문인지 유난히 어수선하고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우리가 뽑은 일꾼들이 더 열심히 해주길 바라며 우린 또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자,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아름드리 초대석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실 분은 도봉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늘 고군분투하시는 두호균 해등나눔이 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도호균 회장님과는 일 때문에 이따금 만나기도 하는데 이곳 초대석에서 만나니 감회가 새롭네요.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그저 반갑기만 한가요? 네. 어색하진 않아요? 네, 뭐 이런 공간 안에서 만나니까요. 네. 좀 더 가까이 뵈니까 더 멋지시네요. 예, 늘 회장님을 보면 늘 동분서주 바쁘신 분이신데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혹시 어떤 일로 바쁘셨나요? 오늘 무척 큰 행사를 하고 왔는데요. 예, 역시. 그 여름김치 나눔 행사를 구청 앞에서 자원봉사센터 주최로 한 행사에서 활동하고 왔고요. 자원봉사자 한 100여 명과 함께 같이 지역 내 어려운 분들 김치를 담가서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역시 오늘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냐고 분주하셨군요. 그 여름김치도 있어요? 김장김치 행사는 알아도 여름김치 행사는? 김장철에는 많은 김치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 여름에 꼭 필요한 김치가 행사도 없고 많이 가격도 비싼데 어려운 분들이 김치 담가 먹기가 또 어렵다는 소식이 있었기에 도봉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한 것 같아요. 좋은 일 하시고 오셨네요. 김치는 늘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거니까요. 그죠? 네, 그렇죠. 예. 두 회장님은 도봉구의 작은 거인으로 소문이 나셨더라고요. 근데 회장님이 가장 먼저 시작한 마을 활동이 혹시 해등나눔인가요? 글쎄요. 작은 거인이라고 하니까 쑥스럽기도 하는데 네. 키 작다고 작은 거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눈치채셨구나. 아주 마음은 넓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마을에 관심이 있었던 건 저희 아파트라는 한정된 공간 마을에 네. 관심이 있어서 네. 2008년도에 동대표를 한번 저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동대표 출신이세요, 그럼? 네네.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을의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이 왜 참여하지 않나 그리고 그들과 같이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꿈꾸다 해등나눔이라는 단체로 활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해등나눔이 단체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어떤 단체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실래요? 처음에는 이제 그 마을 자생단체로 시작을 했는데, 이 자생단체에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이슈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주민을 모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던 것을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자 해서 이렇게 자원봉사단의 형태로 이런 자생단체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우리 마을을 한번 깨끗하게 환경 정화도 하고 또 다양하게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만들어보자 해서 이런 해등나눔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요. 네. 이 해등나눔이라는 뜻은 해등이라는 게 저희 마을의 지명이에요. 예. 해등로죠, 지금 해등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해등로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해등나눔입니다. 네. 혹시 회원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요. 네. 가족 단위로 오신 분도 많이 있고 학생이 이제 오셔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약 70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주 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꼭 서너 번씩 꼭 초안산이나 우리 마을에 와서
같이 활동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봉구의 자원봉사 모임 중에서는 제일 큰 거가 아닐까요? 뭐 크고 작다라는 아니, 그런 회원수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의미는 없고요. 저희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지역사회를 느끼고 이웃을 알고 인사부터 시작해서 네.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아, 예. 지금 해등 나눔이가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마 3단지 주변에 그 초안산 근린공원 청소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곳 청소를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죠. 그렇죠. 2012년부터 매주 진짜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저희 회원들 일부가 순찰을 돌거나 그리고 시설물이 파괴되지 되어 있는 게 없나 해서 항상 저희 관심을 갖고 초안산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꾸준히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네.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존경은요. 예. 정말 그 해등 나눔이 또는 도의견 회장님께서 초안산 근린공원을 사랑하시는 아끼는 마음이 참 큰 것 같아요. 그 초안산 공원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지역 주민들의 힘이 컸다고 하는데 혹시 그 공원이 만들어진 역사를 조금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초안산은 이제 노원구가 약 60%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40%가 도봉구 면적인데 이 노원구, 도봉구에 위치한 초안산에 골프 연습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초안산 생태공원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역 또한 그 골프 연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하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 특히 이제 서울 가든이나 주공 3단지 입주민들께서 바로 집 앞에 4차선 길 건너 아니면 바로 집 옆에 그런 그 골프 연습장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소음이나 환경적인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죠. 뭐 촛불 시위도 해보고 서울시 의원들 찾아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땅을 사서 공원도 만들어달라 했고, 근데 이러한 기관들이 10여 년 이상 꾸준히 문제가 되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치하시는 분도 도와줬고 그 외에 공무원분들도 도와줬고 이러한 힘이 다 모아져서 드디어 2012년도에 공원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공원이 초안산 생태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힘으로 만든 공원을 주민이 지키자 그런 취지하에 모여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면 저도 이따금씩 그쪽으로 산책을 저녁에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공원을 즐기고 감상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제가 처음 도 회장님을 만난 게 아마 해등 나눔이를 통해서였던 것 같은데 저도 해등 나눔이 출신이에요. 반갑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뭐 일한다는 핑계로 저 청소를 하러 나가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참 커요. 보면 늘. 그래도 2010년에도 배밭에서 만나셨잖아요. 예. 그 좀 전에도 처음에 이제 그 아파트에서 그 동대표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지역 활동을 좀 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마을 활동. 처음에는 마을이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좀 답답하고 문제가 있는 듯한. 근데 이거를 누군가 해결해야 되는데,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죠.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이. 그래서 이제 좀, 젊은 사람이 나가서 바르고 옳고 또 그런 말들을 통해서 화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 해서 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기존에 있는 틀을 깬다는 게 너무나 어려웠고요. 동대표를 통해서 마을을 바라보게 된 계기는 하다 보니 좀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이분들을 만나다 보니 이분들이 무엇을 해야만이 또 재밌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나. 이러다 보니 내가 뭐 꼭 어떠한 그림을 그려서 접근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봉사단도 만들게 됐고 봉사단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런 와중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딱히 이게 마을 활동가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욕심 없이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름드리 초대석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는 공식 질문이 있어요. 두 회장님은 언제부터 도봉구에 살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 출신이신가요? 도봉구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어디?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강남 쪽에서 살다. 서울 사람이에요? 네, 서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다 서울에서 나왔어요. 강남도 가까이 하기 너무 먼. 여러 쪽이 있으니까. 예, 강남에서 계셨구나. 이쪽에는 언제 오셨어요, 그럼?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20살이니까 횟수로 20년 정도 됐나 봐요. 그 친구 태어나기 한 6개월 전에 여기 온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연고가 있었어요? 저희 처가댁이 여기 이쪽 방향이라. 그러셨구나. 두 회장님을 보면서 자주 제가 느끼는 거예요. 네, 회장님은 이렇게 늘 분주하고 마을 활동에 열심히 하시는 그 회장님 보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장지호노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 부피에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 주인공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묵묵히 그 황무지에 나무를 심었던 사람이에요. 회장님도 다른 사람을 개의치 않고 옳은 길이라 하고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면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나무를 심은 사람에 나오는 그 부피애가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두 회장님을 보면서 애쓴다고 수고한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많은가요? 글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딱히 제가 하는 일이 큰 일이기도 하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 마을 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같이 하는 일인지라 그리고 빗자루 들고 동네 더러우면 누구든지 다 쓸 수도 있고요. 눈 오면 눈 치울 수도 있고 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재밌는 거 우리 비누도 만들어 볼까? 아니면 어떤 외부의 강사를 초청해서 들어볼까?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좀 추진하는 두세 분이나 아니면 집행부가 좀 힘들지어도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일들이라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역시 겸손하시군요. 제가 보니까 헤딩나눔에서 그 청소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비누도 만들고 예전에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편지 쓰기도 했었고 또 아파트 단지 가꾸기 꽃으로 물들란 그 작업도 했었죠. 네. 서울시에서 상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랑 한번 해보세요. 많이 받은 사실은 상 받은 게 자랑은 아닌데 어떤 결과물로서 그런 게 오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보다는 열심히 한 대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것보다는 우리 회원들이 진짜 자원봉사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결과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수저 하나 올린 것 같이 열심히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 찾아주고 같이 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 해등나눔이 자랑하시라고 하니까는 할 거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초안산 생태공원에 중심으로 해서 초안산 환경지킴이 활동,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할 때 매주 토요일, 일요일 끊이지 않고 2시간씩 이제는 이제 창동역 2번 출구까지 진출해서 지역 기반의 청소부 사실은 저희가 미세먼지에 관한 큰 기여도 하는데 저희는 빗자루 들고 먼지도 다 쓸어내고 낙엽, 그다음에 쓰레기, 그리고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웃에 있는 꼬마들이 우리가 뭐 하는지 보면 그 친구들이 저분들은 뭐 할까 이렇게 느끼면서 또 참여도 하거든요. 그리고 담배꽁초 버리는 분들이 좀 양심적으로 가책을 받아서 버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있고. 녹천역에서도 청소를 하는 걸 봤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인원이 매주 적을 때는 한 20여 명, 많을 때는 40-50명이 와서 함께 하는데요. 상당히 많이 나와서 하시는구나. 인원이 많이 나왔을 때는 일부는 이제 녹천역 방향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요. 일부는 창동역 방향으로 가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창 일동의 한 5분의 2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지역 기반을. 근데 그 정도 하면서 뭐 어느 때는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어느 때는 깨끗한데 역시나 이렇게 지역이 좀 깨끗해지려면 누군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군가 있으면 좀 깨끗해지는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큰 힘이 되고 그런 활동들이 누군가 보고 본받을 수 있는 한 명만 있더라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벌써 횟수로 2012년부터 했으니까요. 6년. 올해 한 거죠, 이 정도면. 그럼요. 충분히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번 회장까지 해서 회장 한 3번만 바뀌면 한 50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꿈은 네. 해등나눔이가 저희가 떠나더라도 누군가 계속 이어받아서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더 발전시키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해등나눔이 선배로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아마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늘 해오시는 걸 곁에서 봤으니까요. 지금 무럭무럭 그런 후보들이 크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 중에 예, 안 그래도 궁금해요. 연배가 저 학생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6살 때 와가지고 했던 네. 친구 초창기. 예.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막 이렇게 된 친구도 있고요. 다 키워놓으셨구나. 저희 뭐 한 3살, 4살짜리들이 와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초등학교 1학년 됐어요. 그 엄마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자원봉사하다 그 아이가 크면 당연히 합류하는. 그렇죠. 해등나눔이 특성이 좀 가족 봉사단들이 좀 많죠. 많죠. 어르신들도 계시던데. 네, 예. 그게 큰 장점이자 단점이죠. 가족 봉사단의 장점은 한 가족만 나와도 4명 내지 5분이 함께 온다는 거고요. 예. 단점은 뭐예요? 반대죠. 한 가족만 빠지면 4명 내지 5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해등나눔의 큰 기둥 역할을 해주신 게 어르신들 그룹인데요. 네. 뭐 70대 이상의 한 6분 정도 계신데 이분들은 하루를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꼭 활동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쉽지 않은 일인데. 예. 관심이 우리보다 더욱 많아요. 뭐 평일날도 순찰 돌고 평일날도 공원에 뭔 문제가 있나 한번 확인도 해보고 저희는 낮에는 평일에는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초안산 뭐 지킴이 활동이 더 활성화가 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탄탄한 해등나눔이를 또 지키시고 있고 회장님께서 아마 해등나눔이 말고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어떤 일이에요? 결국은 해등나눔이 같은 자원봉사자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건데요. 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 발전소를 우리가 지어서 네. 그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생산한 수익을 우리 지역 내 에너지 빈곤층들에게 어떻게 나눔을 할 것인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다양한 분들이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참여해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무적인 그리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태양광 발전소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구축을 하려면 환경 파괴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근데 이러한 것을 대안하기 위한 것들이 뭐 미니 태양광이라든가 건물 옥상을 활용한 네. 태양광 발전소 설치인데요. 도봉구에 지금 몇 호기가 올라갔죠. 저희가 지금 4호기까지 그러니까 대단해요. 4곳에 태양광 발전소가 네. 있는데 첫 번째는 도봉 정보문화도서관에 이제 도봉 시민 햇빛 나눔 발전소 1호기가 있고요. 네. 2호기는 누원고등학교 옥상에 누원고등학교. 있습니다. 이 예. 누원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출자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학교 옥상에 지었고요. 3호기는 그 녹천역에 있는 네. 청소행정과 그 녹천 차고지에 있습니다. 예. 이번에 4호기가 4월 26일 날 준공을 받았는데요. 어디예요? 도봉구 보건소 옥상에 도봉 옥탑에 보건소. 있습니다. 옥탑. 그래서 보건소 옥상에 가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옥탑이기 때문에. 옥탑으로 올라가요. 근데 거기는 높아서 아무나 못 올라가지만 저희가 이래서 총 사오기? 한 80kW 정도 가까이 이제 발전소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수익이 나면
재투자를 해서 또 5호기를 위해서 노력도 하겠지만 이제는 이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에너지 빈곤층이라든가 이런 네. 나눔 활동들을 충실히 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도 저희는 조합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같이 할 조합원들로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좋은 일 하시고 계시네요. 참고로 저희도 아파트에 미니 태양광 달았습니다. 그거 진짜 우리 후손들을 지키는 겁니다. 예, 하나하나가 모여서 네. 원전 하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작지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도봉구민으로 살면서 우리 도 회장님 활동하시는 걸 좀 가까이서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애정이 참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혹시 그 열정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혹시 이런저런 주변에서 오해를 받는다거나 혹시 잊지 못할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 듯한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많이 있죠. 네. 가만히 너무나 자주 여기저기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에서는 제가 구청 소속 공무원인 줄 알아요. 그렇구나. 구청 행사에 너무 자주 가서 그리고 동네에서는 저 양반은 왜 뭘 먹고 사는데 저렇게 허건 날 움직이고 있을까 하는 오해도 받고요. 네, 그렇겠죠.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저 스스로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또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계층을 만나면서 네.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있겠죠. 의견도 좀 충돌이 되고 있을 때 있는데 또 내가 하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생활 신조로 느끼는 게 후회는 할 수 있는데 네. 부끄럽게 살지 말자라는 멋진 말입니다. 멋진 말이라고 외운이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삶이 그러니 외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간혹가다 후회할 일을 조금씩 했습니다. 보니까 이웃들과 소통을 하다가 좀 힘들게 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럴 때도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동의 선을 위해서 힘들더라도 부지런히 달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회장님 그런데 이제 해등나눔이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이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심이죠. 관심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될까요? 함께하는 분들이 써서 그런 것도 충분히 그렇지만 관심인 게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우리 마을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사 오면 네. 떡을 돌리고 그랬어요. 떡 같은 돌렸죠. 아파트에서 네. 최소한 한 개 라인은 돌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때 이사 왔구나. 그리고 인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 이사를 오더라도 떡은커녕 얼굴 보기가 힘든 거예요. 왔는지도 모르죠. 회사를. 그리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주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다양한 계층.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일 아니면 다 인사를 하는데 그 할머니들, 그 할아버지님들 하다 보니 반갑다고 그런 말씀할 때 너무나 기쁘고요. 근데 그런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는 살았는데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죠. 근데 요즘은 신세대 분이 우리 아파트에도 절반 이상이 신세대인데 그분들을 뵐 길이 없는 거예요. 뵈야 인사를 하죠. 9시에 나갔다 6시에 들어오고 밤에 들어오시나? 네, 그렇죠. 그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마을에서 그래도 배울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뭔가를 찾아보는 거. 그리고 그분들은 인사 하나만 해도 굉장히 반가워해요. 그 어르신들은 저 양반이 왜 나한테 인사하나 그게 아니라 이 마을에 인사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좋은 얘기예요. 맞아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인사합시다 우리 다 같이. 네, 맞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삶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좋은 긍정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삶을 사시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아직 마을 활동가 중에는 주로 보니까 여자분들이 많죠. 그렇죠. 예.
회장님께서는 마을 활동가로 지내오시면서 많지 않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적을 텐데 혹시 남자 활동가에서 불편했던 점이나 뭐 좀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좀 이상한 질문인가? 뭐 요즘 같은 양성평등 시대에 쏘리. 남녀를 구분한다는 건. 근데 사실은 궁금했어요. 그래도 있지 있는 않을까? 듯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모르고 저분들은 분명히 부담을 가는데 나 혼자 모르고 막 혼자 떠들고 다닐 수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때로는 저 스스로 글쎄요, 마을 활동가라고 생각을 안 해. 그냥 단지 이런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조금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정도지 내가 지금 마을 활동가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따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동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을에서 일정한 일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갔던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먼저, 그리고 내가 그분들보다는 어떤 계획서를 쓰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어떤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일 뿐이지, 그리고 이제 남자라서 간혹가다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그 활동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네. 남들은 이제 여자 입장에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대화 속에서 깔고 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이제 잘 모르니까 남자 입장이 아니라 업무적인, 계획적인 그런 대화만 하면 좀 딱딱할 수는 있겠죠. 디테일의 문제인가? 네, 근데 그렇게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목표의식이 있을 때는 좀 더 타이트하면서 인건비를 집어넣어야지 너무 인건비만 챙기면 나중에는 일이 다른 데로 흐를 수가 있어서요. 그래요. 제가 우매한 질문을 했네요.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네요. 그렇게까지. 예, 지금 이제 도의견 회장님이랑 도봉구 마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도봉의 활동가로서 앞으로 더 도전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 새롭게 계획하시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전한다기보다는 제가 감히 도전을 하겠습니까? 있는 상황 속에서 아니, 열심히 살아보게 돼. 꿈꾸는 일이 또 있으신가 해서요. 이웃들이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런 네. 것들을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네. 진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계기들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와 같이 그러니까 마을에서 소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고 서로가 그 어려운 점을 이렇게 딱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비슷한 환경 속에서 만난 분들이 조금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발전하는 모습이 저는 멋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발전하는 모습을 누군가한테 배우고 조언을 받아서 갈 수 있지만 비슷한 분이 만나서 그 일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봉구 관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와닿는 변화를 가지려면 네.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100명, 200명이 모이는 것보다는 네. 2명, 3명이 자꾸 대화를 하며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가는 게 제 꿈이고요. 네.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름드리 초대석에서는 우리 도봉의 마을 활동가 두호균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도봉의 작은 거인이 확실하네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도 아마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따금씩은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마음 한 자락 내어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나오셔서 좋은 이야기 해주신 두호균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월 갈무리 잘하시고 우린 또 청포도의 계절 7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 진행의 윤채원
연출 박영록, 제작인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